30년을 속없이 믿고 지낸 사람에게서 그런 소리가 돌아다닌다는 걸 들었을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먼저 답답해진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목소리를 높인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살고 있었고 평소처럼 사람을 믿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에서 평생을 바르게 살던 69살 김정호 씨의 삶이 누군가의 한마디로 무너져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하지만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자 삼키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신다면 지금은 고개만 끄덕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저런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공감이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 한 단어가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래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얻게 되실 겁니다. 조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김정호 씨의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 대기업 인사과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사람을 뽑고 보내고 평가하는 일을 가까이에서 보며 말 한마디가 사람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도 잘 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는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점심때쯤 동네 식당에 들렀다가 해질 무렵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조용한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성격은 앞에 나서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부탁을 받으면 웬만해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어도 바른 사람, 괜히 문제 만들지 않는 사람, 오래 두고 봐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김정호 씨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을에서 그렇게 불리게 된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게 보게 되는 데에는 수십 년이 필요했지만 다르게 보게 되는 데에는 몇 마디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원래 마을 모임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뒤쪽에 앉아 있다가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자리가 끝나면 먼저 일어나는 쪽이었습니다. 누군가 앞에 나서서 분위기를 띄우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사람이었고 갈등이 생기면 굳이 편을 가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무난한 사람이라고 했고 괜히 말 얹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평가가 그를 특별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문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말끝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느낌이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예전처럼 이어지지 않고 말을 붙였다가도 대답이 짧아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그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도 느슨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 근처에서 우연히 들려온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김 선생도 예전 같지는 않다던데. 그 말은 누군가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고 그를 불러 세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옆을 지나치다 귓가에 스친 말이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더 듣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그 뜻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익숙한 얼굴 하나가 그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그 말에는 웃음도 없고 농담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선이 그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마을 안을 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형편이 많이 나아졌대. 아들 일도 다 풀렸다더라. 그러니까 남들 얘긴 굳이 들을 필요 없다고 했대. 그가 했던 말은 이미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숨은 놓았다는 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들어왔고 그 말은 다시 남들 사정은 안 본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의 끝은 이렇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어렵다가 좀 잘 되면 사람이 제일 먼저 달라진다잖아. 김정호 씨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그가 평생 지켜온 태도가 몽땅 부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했던 건 겸손이 아니라 위선이 되었고 말이 없었던 건 속으로 남을 내려다보는 태도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이미 굳어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한번 굳어지면 사실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사과에서 일하며 수없이 봐왔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 이후의 행동은 모두 그 평가에 맞게 해석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웃으면 여유 부린다가 되고 조용하면 남 무시한다가 됩니다. 무엇을 해도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자신이 겪게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30년을 믿고 지낸 그 친구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나쁜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너무 가볍게 밖으로 나갔고 너무 무거운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설명할 기회조차 없이 사람들 눈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괴롭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나이에 와서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쉽게 뒤집힐 수 있는지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일은 단순히 친구에게 실망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정호 씨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같은 길로 장을 보러 나갔으며 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약속이 잡히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렀지만 이제는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괜히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까봐 시선을 피하게 되었고 괜히 한마디라도 더 보태면 또 다른 뜻으로 흘러갈 것 같아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사람을 마주쳐도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게 되었고 안부를 물어도 짧은 대답만 남겼습니다. 웃는 얼굴을 보였다가 괜한 말이 붙을까 봐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그날 들었던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누가 처음 그런 말을 꺼냈는지보다 그 말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졌는지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이어졌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쉽게 사람을 믿어온 건 아닐까? 김정호 씨는 평생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 않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웬만한 일은 넘기고 웬만한 말은 참고 굳이 바로잡지 않아도 될 일이라면 조용히 지나가게 두는 쪽을 택해왔습니다. 그게 어른다운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그 믿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오해는 그대로 남았고 설명하지 않으니 자신의 모습은 남의 말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소문 그 자체보다도 자신이 스스로를 설명할 자리를 늘 뒤로 미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 않았고 그 선택이 이번에는 자신을 더 조용히 밀어낸 셈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 친구를 마주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선뜻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따져 묻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말이 그 친구의 손을 떠나 어디까지 번졌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따져 묻는다고 해서 이미 굳어진 시선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나이에 와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보다 앞으로 어떤 거리에서 사람을 대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마음을 다 주지 않아도 되는 관계, 모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되는 거리, 조용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선, 그 기준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로 다가갈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자신을 지키는 쪽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의 소라는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일은 그를 무너뜨리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시간을 지나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에 대해 조금씩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회복이라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김정호 씨는 이 일을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피하고 싶었고 말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며 그 불편함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덜 듣게 되자 하루가 전보다 단순해졌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곱씹는 대신 오늘 해야 할 일에 먼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마당을 쓸고 논 옆 밭을 정리하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김정호 씨는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왜 이 말들에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있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는지보다 그 말이 자신의 삶 전체를 대신 설명해 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태도와 시간보다 남의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을 갖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제야 이 일이 단순히 사람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김정호 씨는 이 일을 겪으며 조금 늦게나마 자기만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준은 크거나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했습니다. 첫째, 모든 오해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그는 사람들이 오해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고 참는 쪽을 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 믿음이 항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관계와 설명해도 소용없는 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이제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말이 가볍게 흘러가는 자리에서는 속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말이 옮겨지는 과정을 직접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도였던 말이 해석이 붙고 뉘앙스가 바뀌고 마침내 성격과 태도를 재단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람을 가려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해서가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에게만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셋째, 평판보다 태도를 먼저 챙기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살면 하루가 늘 불안해진다는 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생활과 태도를 하나씩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오늘 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보내는 것. 그게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준이 자리 잡히자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김정호 씨는 예전에 읽었던 한 문장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그는 이 문장을 이번 일에 그대로 대입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말했는지는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삶의 중심에 둘지 아니면 흘려보낼지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시선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오해나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바로잡으려 애쓸수록 스트레스와 정서적 피로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평가를 내려놓고 일상의 행동과 리듬에 집중한 사람들은 정서 회복 속도가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정호 씨는 이 결과를 보며 자신의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루가 늘 무겁게 끝났지만 생활을 먼저 챙기기 시작하자 마음이 먼저 가라앉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는 마을 사람들을 대할 때 예전처럼 애쓰지 않습니다. 괜히 잘 보이려 하지도 않고 필요 없는 말도 보태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흘러가지만 태도는 결국 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즘 저녁이면 그는 집 앞에 앉아 논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습니다. 이번 일은 김정호 씨에게 사람을 잃는 경험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믿어서 다치기도 하지만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면서 다시 단단해질 수도 있다는 걸 그는 늦게나마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비슷한 일을 떠올리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마음에 남겨두셨다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덜 흔들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정호 씨는 오늘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논과 밭이 맞닿은 그 집에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돌보는 법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조용히 구독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찾아와 천천히 들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